퇴근길 전철은 늘 그렇듯 붐볐지만 한서윤은 오늘따라 더 피곤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내린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고 기내에서 웃음을 유지하느라 굳어버린 근육들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창밖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던 순간 서윤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한 인물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성. 그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래, 깊게 서윤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전철 손잡이에 기댄 그의 모습은 기억 속의 태성과 너무 달랐다. 과거엔 단정한 셔츠와 또렷한 눈빛이 그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낡은 코트와 피곤이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무언가에 잠식된 듯한 창백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승무원 가방을 더 꼭 끌어안았다. 피하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를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이혼 후 7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주칠 일 없을 거라 믿어왔다. 그런데 그는 지금 불과 몇 미터 앞에 서 있었다. 서윤의 가슴은 말하기 어려운 감정들로 복잡하게 조여들었다. 미련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오래전 묻어버린 기억들이 잔잔한 물결처럼 되살아났다. 전철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승객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 비틀거리자 태성이 순간 중심을 잃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을 뻔했지만 그대로 손끝을 굳혔다. 그 순간 태성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훑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정말 한순간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서윤과 마주쳤다. 놀람도 반가움도 없는 눈빛. 마치 오래전 알고 지냈으나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타인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낯선 균열을 보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전철은 다음 역에 도착했고 태성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서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손잡이만 잡고 있었다. 어쩌면 이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전철역을 빠져나온 뒤에도 서윤의 걸음은 한동안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머릿속은 이미 태성의 얼굴을 되감기고 있었다. 그는 분명 맞았다. 목소리조차 듣지 않았지만 서윤은 자신이 본 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을 뿐이다. 마치 세월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충격이 그를 깎아내린 듯한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휴대폰 알림들이 연달아 떴지만 눈길조차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걸려 있었다. 재개발 빌이 그때 정말 그랬던 걸까? 이혼을 결심할 당시 태성은 주변에서 떠도는 말들을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묵묵부답. 그 침묵은 서윤에게 사실상 인정처럼 느껴졌고 그날로 둘의 관계는 급속히 무너졌다. 하지만 오늘 본 태성의 얼굴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서윤은 억눌러온 무언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에 몸을 일으켰다. 비행 스케줄표를 펼쳐보니 다행히도 내일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기만 하면 전철에서 마주친 태성이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새벽녘까지 뒤척였다. 다음 날 서윤은 기어코 태성이 일한다는 구청 근처로 향했다. 이젠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거기로 향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문은 이미 다른 사람의 명패로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 태성이 도시를 사람답게 만들고 싶다고 말하던 표정을 떠올렸다.
그 표정만큼은 진심이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던 서유는 우연히 태성의 과거 동료였던 한 직원을 발견했다.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갔다. 혹시 윤태성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지금 많이 힘들어요. 내부 고발 건 이후로 거의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죠. 내부 고발이요? 서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과거와 너무나 다른 말이었다. 직원은 이내 입을 다물며 더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서윤은 벤치에 멈춰 섰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시 들었던 비리 연루 소문은 도대체 누가 퍼뜨린 것일까? 왜 태성은 해명하지 않고 자신을 밀어냈을까? 그가 감추고 있던 건 죄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던 걸까? 서유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진실을 모른 채 등을 돌렸던 과거가 문득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태성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확인할 때가 왔다고. 서유는 결국 태성이 어디에서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동안 그의 흔적을 뒤쫓기로 했다. 구청에서 얻은 단서와 동료들의 전원을 바탕으로 찾아간 곳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낡은 골목이었다. 그는 이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변두리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서유는 골목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 자신도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순한 미련이라고 하기엔 마음속 무언가가 더 깊고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성이 산다는 집은 담벼락에 칠이 벗겨지고 작은 화분 몇 개가 비스듬히 놓인 허름한 집이었다. 창문 안쪽으로는 가구가 최소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유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뒤돌아 나오는 길 맞은편 집의 아주머니가 서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누구 찾아오셨어요? 서윤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여기 윤태성 씨가 산다고 들었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태성 씨요? 참 안 됐죠. 병원에 다니는 게 삶의 반일걸요. 폐가 안 좋다던데 병원비도 몇 달 밀렸다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울림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제야 전철에서 본 태성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단순한 피곤함도 세월이 만든 흠집도 아니었다. 그의 몸은 분명 오랫동안 병의 그림자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병원에 들른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서유는 아주머니가 알려준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대 직원은 태성의 이름을 듣자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이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치료도 최소만 받고 계시고요.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서유는 더 묻지 못했다. 태성이 스스로 가족과 지인을 차단했다는 말이 가슴 깊숙이 비수처럼 꽂혔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문상혁. 태성이 이혼 직전까지 가장 가까이 일했던 동료. 서윤에게 태성이 위험한 일에 얽혀 있다고 처음 말했던 사람도 그였다. 이상하게도 그 말투에는 지나친 확신이 있었다. 태성이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도 대부분 그의 입을 통해 시작됐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서유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 문상혁을 찾아가며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 머리를 스쳤다. 그 사람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태성이 이용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태성을 몰아넣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성이 겪은 몰락이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두려움과 함께 강한 책임감으로 변했다. 서유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과거 그녀가 외면했던 진실을 이번에는 끝까지 직면하겠다고. 태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며칠 동안 서유는 마음이 자꾸만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태성의 집과 병원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직접 묻지 못한 것들이 가슴 한가운데 무겁게 걸려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우회하지 않고 태성에게 직접 진실을 듣기로. 흐린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던 오후, 서유는 태성이 병원에서 나올 시간을 맞춰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 우산을 들고 서 있으니 스스로도 낯설었다. 이렇게까지 그에게 마음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복잡했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과거처럼 오해를 남긴 채 등을 돌리진 않겠다. 잠시 후 회색 코트를 걸친 태성이 천천히 병원 문을 나섰다. 걸음은 무겁고 숨은 거칠었지만 혼자 괜찮다는 듯 애써 다잡는 모습이 보였다. 서유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태성 씨. 가볍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골목에 떨어졌다. 태성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알아본 순간 그의 얼굴엔 짧은 놀람이 스쳤지만 금방 표정을 지웠다.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직접 듣고 싶어서. 듣고 싶은 말이라니 이제 와서 무슨. 서유는 그가 도망치려는 기운을 느끼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개발 비리, 내부 고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를 맞은 그의 눈썹 사이로 침묵이 길게 흘렀다. 서유는 혹시 그가 등을 돌리고 사라질까 긴장하며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러나 태성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근처 벤치로 걸어갔다. 비라도 피합시다. 그 말은 그가 처음 보여준 작은 양보였다. 벤치 아래 작은 지붕 아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태성의 손등엔 병으로 생긴 듯한 작은 반점과 굳은 자국들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들은 비리 소문 대부분 조작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문상혁이 한 짓이었죠. 서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찔했다. 그럼 그때 내가 그걸 알고 있었고 결국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상혁은 나를 막으려고 했고 실패하자 오히려 나를 비리자로 만들었죠. 동료들도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엔 내가 너무 약했습니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태성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을 엮고 싶지 않았어요. 고발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대충 알았으니까. 당신이 피해볼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말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서유는 그제야 과거의 한 장면이 되살아났다. 그가 모든 걸 말없이 떠안은 표정. 그 침묵의 의미를 오해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래도 날 믿었더라면. 당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태성이 그녀의 말을 자르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말끝이 떨어지자 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서유는 목이 타들어갈 만큼 많은 말을 떠올렸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태성의 고백은 그녀가 예상했던 어떤 진실보다도 더 무겁고 더 아픈 것이었다. 잠시 후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당신 인생에 내가 다시 욕심낼 자격은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서려는 그의 등을 보며 서유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여전히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걸.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그 등을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걸.
비가 그친 오후 서윤은 여전히 태성의 말과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골목을 걷는 발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마음속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오해는 풀렸고 서로에게 남은 건 이해와 걱정뿐이었다. 그때 태성이 천천히 골목 끝에서 나타났다. 회색 코트는 젖어 있었지만 걸음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번에는 숨김이나 두려움이 섞이지 않았다. 서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태성 씨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쌓인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혼자 떠하는 건 다 알아요. 오해한 건 제 잘못이었고 이제는 같이 나눠도 돼요. 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같이 나누는 거라 생각보다 낯설지만 좋네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골목의 빛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서윤 씨, 앞으로는 태성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숨김없이 지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서윤의 말에 태성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은 골목을 나서며 처음 마주쳤을 때와는 다른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서윤과 태성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곁을 걸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골목,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